안녕하세요, 구입니다. 저는 현재 새로운 갤럭시 S26이 처음 공개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AI가 이제는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S26은 AI를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 업그레이드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와 어르신분들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폰이 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과연 기대만큼 실물은 잘 나왔을지 정기종 모든 색상과 새롭게 바뀐 기능, 전작보다 나아진 개선점까지 알아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시즌만 되면 기본을 사야 되는 건지 플러스를 사야 되는 건지 울트라 사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누구보다 가장 쉽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이건 체험해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지금 전기종 컬러가 다 있는데 세 가지 모델로 똑같이 출시를 하고요. 기본하고 플러스 울트라까지 밝은 컬러인 이제 스카이 블루,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화이트하고 블랙 컬러 기본 컬러로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올렛까지. 근데 바이올렛이 지금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는 어두울 때는 약간 블랙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묘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봤을 때 어떨 땐 되게 밝아 보이고 어떤 각도에서는 되게 어둡게 보여. 채도가 높은 것 같진 않아. 채도가 좀 낮은 바이올렛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되게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스카이블루가 좀 예쁜 것 같아. 내가 이 스카이블루가 너무 좋았던 게 세 가지 모델이 지금 공률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좀 영해졌어, 확실히. 그전에는 울트라가 약간 직각이다 보니까 튀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공률 자체가 이렇게 좀 완만해지면서 젊어 보이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지금 컬러는 나도 지금 고민 중인 게 블루를 사야 되나 화이트를 사야 되나 봤을 때 블루가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건 좀 있습니다. 화이트는 무난한데 좀 밋밋한 느낌이고 블루는 특별해 보이는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블루가 좀 더 예쁜 것 같아. 옛날에는 블랙이 삼성 단독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삼성닷컴에서 선택해야 됐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세련돼 보여. 그러네. 비슷하긴 해. 근데 이런 카메라선 이걸로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다, 확실히. 이 공률 때문에. 맞아.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가 가장 얇고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측면에 봤을 때 큰 차이인가까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세하게 두께하고 무게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좀 가볍긴 해요. 살짝이지만. 측면 뭐 거의 동일하네요. 스피커 홀도 위치도 지금 이게 전작이고 이게 신작인데 유심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신작 얇은 게 보인다. 살짝, 그치? 이렇게 하니까 살짝 얇아지긴 했네. 이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카메라는 흔들리는 건 좀 턱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 심해졌나? 근데 더 기울어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그러네? 때 훨씬 기우는데. 손 빼봐. 그러네? 살짝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그러면 카메라 섬 자체가 여기는 얇아졌지만 카메라 섬 자체의 두께는 더 튀어나와 있는 게 분명하네. 그리고 이번에 S펜도 공률기 자체가 커지면서 원래 그전에 여기가 이제 직각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비대칭형으로 바뀌었고 블랙은 또 블랙으로 깔맞춤이네. 근데 이거 방향 자체가 헷갈릴 수가 없는 게 비대칭이니까 이거 거꾸로 안 넣게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늦은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거 단점이라고도 봐야 되나? 방향을 이거 이제 지금 맞춰야 되니까. 방향을 맞춰야 되네. 이렇게 이상해지네. 무조건 방향 이렇게 들어는 가는데 모양 자체가 이상해지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없었잖아. 저번에 없었어. 저번부터 빠졌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빼고 여기는 버튼 누르면 찍혔거든. 안 찍히네. 이건 다시 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가로가 약간 좀 더 길어지고 무게가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어. 플러스는 동일하다 보면 되고 울트라는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사실 내가 이번에 SE26 시리즈에서 울트라하고 기본과 플러스 가장 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소비자가 원할 때 원하는 앱이나 알림 기능을 가리고 주변 사람을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중교통 타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잠금함 해제를 할 때 내 패턴이라든지 핀 번호 같은 거를 측면에서 안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고, 나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잘 봤지만 엄청 신기하지 않아? 이거? 맞아. 좀 신기했어. 이게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원래 기존 필름은 좌우로 이렇게 회전만 했을 때만 안 보이는데 얘는 360도까지 이렇게 회전이 돼서 위아래에서도 안 보이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프라이버시 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그 단계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단계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안 보이는 그 정도를
아예 안 보이게 하던가 조금 보이게 하던가. 여기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고 설정이 생겼거든. 이거 누르면 여기서 바로 온오프도 되고 어느 걸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원리로 지금 이렇게 기술을 구현했는지 알아보니까 좁은 폭의 픽셀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고 넓은 폭의 픽셀은 밝기를 감소해서 사용자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보이고 넓은 시야각의 이제 픽셀은 줄여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기술로 들어간 거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거의 안 보여. 진짜 너무 신기해. 원래 이런 필름을 붙였을 때 단점은 뭔가 정면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좀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맞아. 거였는데 깜깜해 보여서. 이번에는 똑같이 정면에서 봤을 때 해상도 유지하면서 보이니까 되게 좋은 기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약간 부분만 가려지는 것도 되게 신기하던데. 맞아. 원하는 앱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지만 좀 가리고 싶어 하면 메시지만 또 할 수 있고 측면 버튼만 이렇게 따닥 두 번 눌러서 이거를 온오프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측면 버튼 설정해서 또 다른 기능 쓸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나는 좀 자주 쓸 것 같다 하면은 그 따닥 눌렀을 때 빠르게 온오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설정도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서 필요한 앱이라든지 내가 좀 보여주기 싫은 금융 정보라든지 그런 것만 따로 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전기 정도 다 다음 짝에는 넣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생각을 유용할 합니다. 것 같아. 그냥 그 필은 붙이는 분들이 동료들이 있는데 약간 붙였다가 답답해서 떼는 분들이 있고. 맞아. 근데 이게 또 모바일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열일했다. 이번에 S26 시리즈가 칩셋이 조금 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울트라에 대한 거는 퍼포먼스가 되게 더 좋아진 게 이번에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탑재가 됐는데 AI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NPU는 39% 그리고 GPU는 24%, CPU는 19% 이상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면 또 뭐가 좋아지냐면 보는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가 되게 좋아졌다고 해요. 플러스하고 울트라 경우에는 AI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인 프로스케일러로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FHD 영상을 봐도 SA26 울트라나 플러스에서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여러 차례에서 좀 찍어보고 결과물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지금 S26 울트라 베이퍼 챔버랑 그 전작이랑 비교를 해놓은 건데 제 앞쪽에 있는 게 S26 울트라에 들어가는 베이퍼 챔버고요. 뒤에 있는 게 전작인데 이번에 그 방열 성능 자체도 30%가 더 좋아져서 아마 이제 고성능 게임이라든지 고사양 작업 같은 걸 할 때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제가 고사양 게임을 직접 설치를 해봐서 장시간 또 테스트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S26 울트라에만 들어가는 슈퍼 패스트 차징 3.0이라고 해서 초고속 충전이 더 빨라졌어. 그래서 30분만 충전을 하면은 75%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 다른 경쟁사 폰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거는 처음 보는 기술은 아니긴 해요. 근데 좀 갤럭시에도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울트라에는 이렇게 30분 만에 75%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고 물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충전기 자체도 스펙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지 3.0 이상의 스펙을 가진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충전기 같이 주나? 안 줄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거 충전되게 되려면 그 충전기 비싼 거 아니야? 충전기는 좀 비싸지. 일반 충전기보다. 그러면은 해야 된다. 또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기본은 똑같이 15W인데 이번에 플러스하고 울트라는 조금 개선이 있어요. 플러스는 5W 정도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울트라의 경우에는 25W로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무선 충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전보다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배터리 용량도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기본은 한 300mAh 정도 소폭 늘어났고 플러스와 울트라는 용량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만 빨라졌다. 근데 5W 빨라진 거면 얼마나 빨라진 거야? 사실 그렇게 혁신적으로 빨라졌다고 하긴 좀 미만 수준이고 전보다는 조금 충전 속도에 조금 대한 빠르다. 속도가 빨라졌다. 조금 보시면 될것 빠르다.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제 배터리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뭐가 좋아졌어? 일단 망원하고 광각이 전보다 저조도 촬영에서 훨씬 더 유리해졌는데 망원은 37%, 광각 메인 카메라는 47% 더 맑아져서 나이토그래피라고 해서 이 현장에서 얼마큼 밝고 선명하게 나오는지 촬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영상 촬영 결과물이 잘 안 당기는데 눈으로 봤을 때 전작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이 선도가 살아있고 바닥이나 이런 질감이나 그 빛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직접 보는 것 같아. 실제로 관계자분도 밖에 나가서 야간 촬영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 약간 빛 번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더 억제되고 없어진 노이즈가 것 되게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원래도 갤럭시는 잘 찍혔잖아 밤에. 근데 이번에 더 좋은 거
같아가지고 맞아. 실제로 한번 많이 찍어봐야 알 것 같아. 이거 인물 사진 좀 궁금한 것 같아. 경쟁사의 아이폰 17 프로맥스랑 또 비교했을 때도 어떤지 이게 향상된 AP 칩셋과 더 밝아진 조리개와 소프트웨어적인 것 다 결합이 돼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또 이제 갤럭시 최초로 전문가용 영상 제작을 위한 APV 코덱도 지원하고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더보기에서 프로 비디오로 가보면 되게 뭔가 기능들이 많이 생겼거든.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로그에서 럿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 럿은 약간 하나의 필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쉽거든. 조금 색감을 여러 가지 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 원래 럿이라는 거를 내가 개별적으로 다운을 받거나 유료 결제를 하거나 따로 구했어야 됐는데 갤럭시 디바이스 안에서도 럿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할 수 있고, 이것도 제브라 패턴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빛이 좀 과하게 노출됐을 때 그 과노출을 격자 무늬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런 걸로 직관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핸드폰 촬영하시는 분들은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방금 내가 얘기했던 코덱으로 찍고 나면 우리가 편집을 하면 여러 차례 좀 가공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도 화질 손상을 최대한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되게 놀랐던 기능이 슈퍼 스테디 수평 기능이 생겼잖아. 그거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근데 진짜. 여기 원래 슈퍼 스테디를 키고 우리가 뛰면 흔들림만 좀 잡아주는 거였는데, 여기 슈퍼 스테디 눌러서 여기 지금 새로 사방에 생겼거든. 나오니까.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영상을 봐도 수평 잡혀있어. 너무 신기하지? 야, 이러니까 이게 좀 어린 아이한테 우리가 핸드폰을 맡기면 잘 안 맞거든. 이 수평이라는 게 맞아. 되게 어려워서. 근데 그럴 때 되게 좋고, 액티브한 활동에서 뭐 보드를 탄다든지 뭐 뛴다든지 좀 다양한 활동에서도 수평 걱정 없이 찍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나 또 궁금했던 게, 야, 이 상태에서도 이거 기능 쓰는데 QHD까지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좋다. 고화질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소프트웨어적으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 연구를. 전면이 조금 더 밝게 나오네. 확실히. 그러네. 피부결도 좀 더 매끄러워진 느낌이네. 그러네. 피부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자연스럽게 된다. 좋은데?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확실히 이게 더 예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와 오브젝트 어웨어 엔진 통해서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보정이 들어가나 봐. 색깔이 좋아. 약간 그전에는 너무 좀 날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쁘게 잘 나온다. 근데 여기 머리카락도 왜 이렇게 정신없어 보이지, 얘는? 그러네. 셀피 좋아졌다. 자, 다음은 이제 포토 어시스턴트인데요. 갤럭시는 자체 내에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진을 좀 편집을 하려면 편집 툴 자체를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좀 번거롭다 하는데, 지금은 프롬 입력만 하면 돼. 뭐 이 사진을 어떤 식으로 바꿔줘. 이 사진을 합성해줘. 뭐 밝게 바꿔줘. 이런 식으로 명령만 내리면 이 친구가 알아서 AI 보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야. 거기다 뭐 촛불을 좀 올려줘 라고 하면 촛불을 되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가지고 합성을 시켜주는 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진 거야. 나중에 뭐 나만의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그 스티커도 만들고 나서 내 감정 표현에 따라서 되게 일관성 있게 캐릭터가 잘 나오더라고. 가지고 요런 거 확실히 그런 거 편집 툴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거나 번거로워 하셨던 분들에게 되게 좋은 기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나와도 한 번 더 음성 명령이든 채팅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 계속 결과물이 더 좋게 개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밖에서 어떤 공연 모습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집중된 어떤 화자의 목소리만 좀 더 또렷하게 하고 주변 소음은 좀 상쇄를 시키고 싶어. 원래 그전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서드파티 앱들까지도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히 회사원분들 영수증 처리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너무나 좋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신기능 중에 하나가 스캔 기능이 되게 좋아졌어. 그림자를 없애준다든지, 서류가 접혀 있어서 주름이 가 있거나 끝에 모서리 부분이 잘려 있거나 접혀 있어도 그런 부분을 되게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여러 장을 캡처를 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 종이로 된 자료 같은 거를 컴퓨터로 옮기고 싶은데 사진으로 찍었을 때 확실히 잘 안 보이잖아. 문서처럼 안 보이는 게 맞아. 있었는데 진짜 스캐너를 쓴 것처럼 이거를 한 번에 하나의 PDF로 모아주는 것도 난 너무 맞아, 좋았던 맞아. 것 같아.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글자 기울기가 좀 달라질 수도 맞아, 있는데, 맞아. 그거를 내가 정면에서 똑바로 보듯이 이렇게 바꿔주는 게 되게 센스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뭐 자료 화면을 공유할 때 스크린샷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제 스크린샷이 되게 좋아진 게 카테고리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8가지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캡처를 하더라도 편하게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새롭게 생긴 AI 에이전트 기능 한번 보러 갑시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되게 다양한 AI 기능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사실 에이전트 AI 나우 너치라고 하는 신기능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사용자
화면을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알맞은 정보 제공 및 액션을 제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창에서 약속된 관련된 내용을 내가 이제 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팝업 창으로 캘린더에 추가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만약에 기존 일정과 반복되는 일정이 있다면 이런 거는 반복되어 있어라고 이제 알려준다든지, 그런 거를 내가 따로 스케줄 앱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백그라운드로 자연스럽게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이 만약에 여행 갔다 왔는데 사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 라고 한다면 관련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메시지 칠 때 위에 갤러리 앱을 팝업창으로 띄워줘가지고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져. 항상 너무 못 찾고. 맞아. 그 또 밀리면은 또 이 스크롤 내려야 되고. 근데 그런 것도 바로 이제 프롬을 입력해가지고 뭐 해당 지역에 입력을 하면은 그 지역에 관련된 사진을 싹 다 모아져가지고 같이 보여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원래 기존에 한 단계를 거쳐서 수동으로 조작을 했던 것들이 훨씬 더 간편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기반으로 원래 맞춤형 브리핑을 해줬던 나우 브리핑도 훨씬 더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 일정에 기반해서 잊고 있던 일정까지 리마인드를 한번 해주고요. 나우바에도 똑같이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좀 스케줄 같은 거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했는데 기억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리마인드용으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정신없잖아. 그럼 분명 캘린더에 적어놨는데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맞아, 있거든, 맞아. 분명히. 근데 그거를 한 번씩 리마인드로 계속 알려주니까 훨씬 더 까먹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겠죠. 그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덜 혼나겠죠, 남자분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하면은 서큐트 서치 기능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서큐트 서치도 이번에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배우라든지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착장 이런 게 너무 궁금하면 원래는 그 특정 아이템만 이렇게 서큐트 서치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그 영역을 잡으면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같이 동시에 검색을 해서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쇼핑을 검색하거나 뭐 이제 아이템을 검색할 때 편해졌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항상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저도 그렇지만 괜히 이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맞아. 실제로 저희 가족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는데, 요번에 이제 통화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우리가 받았을 때 괜히 불편하잖아. 근데 이제 AI가 대신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목적으로 전화했는지 물어봐 주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모르는 번호 대부분이 광고가 많아서 맞아. 이런 게 되게 미리 입국화 시켜주는 게 맞아, 되게 맞아. 좋은 것 같다 생각해. 맞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도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 것도 사실 너무 번거롭잖아. 맞아. 괜히 그것도 미안하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아도 내가 통화를 했어. 근데 이 갤럭시 AI가 통화 자체 내용이 지금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알림을 띄워주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걸 하려면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저나 이런 걸 써서 기능을 했던 건데, 이런 게 이번에 기본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하고 플러스랑 울트라가 사이즈만 달라 보이는데 이게 뭐가 어떤 다른 차이냐면, 거야? 사실 요번에 들어간 메인 신기능을 다 쓰려면 무조건 울트라를 가야 돼. 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울트라면 들어가 있고, 강화 유리 자체도 울트라가 좀 더 좋아졌고, 충전 속도도 가장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 것도 요번에 울트라만 들어가. 그래서 사실 거의 이제 카메라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신기능은 거의 울트라가 메인이니까 나는 요번에 들어간 신기능들을 다 써보고 싶어. 저게 너무 욕심이 나. 하면은 울트라를 선택하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기본과 플러스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 있고 충전 속도도 거의 차이가 없다 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기본과 플러스를 나는 크기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 급 차이를 둔 게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번에 울트라로 안 바꾸면 약간 손해인 것 같지. 같은데. 특히 전자 기본이나 플러스 쓰시는 분들이 이 S26을 넘어갈 이유가, 메리트가 딱 명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잘 모를 것 같아. 사실 기본과 플러스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작에서 쓰시다가 넘어오시려고 하는 약간 나 같은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탐나서라도 S25에서 26으로 좀 갈아탈까 생각이 들겠는데, 이런 급 차이는 좀 반대로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이랑 플러스 쓰시던 분들이 바꾸려면은 뭘 보고 바꿔야 돼? 기본하고 플러스 넘어오시려고 하시면 사실
왜냐면 이게 AI라는 건 결국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거라 아마 전작들도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들어가야만 돼. 왜냐면 그 시리즈가 다르다고 해서 전작이 못 쓴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하고 플러스는 엑시노스가 들어가 요번에. 원래는 전작에는 스냅드래곤이 다 들어갔거든. 이 현장에서 벤치마크 점수를 테스트를 해보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실제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발열이 얼마큼 더 좋아졌는지 뭐 그런 것도 발열을 또 얘기하니까 나오는 건데, 저 성능 부분에서 또 이제 베이퍼 챔버가 이번에 좀 더 새롭게 디자인이 됐거든요. 이렇게 방열 성능이 훨씬 더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울트라에 해당이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에서 메인으로 이번에 뭐가 바뀌었고 새롭게 들어갔어요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라든지 메인 기능들은 거의 다 울트라에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울트라는 확실히 엄청 좋아진 거네. 울트라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램 12기가, 메모리에 256기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울트라의 경우에는 최대 1TB까지, 램은 16기가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출시일과 가격인데요. 일단 사전 예약은 3월 5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예약을 받고 이제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전체적으로 약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지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메모리 부품 자체가 워낙 비싸져가지고 한 10만 원 초중반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삼성 측에서 가격적으로 좀 거부감이 안 들게끔 타협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메모리 부품 가격은 AI가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 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가격 합의점을 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S26 시리즈를 만나봤는데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거는 결국 AI가 좀 더 쉬워지고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물리적인 하드웨어 스펙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많은 분들이 좀 AI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용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지레 겁먹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쉽게 내가 설명하고 알려주면 충분히 쓰실 수가 있겠는데 생각되는 기능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포토 어시스트 기능이라든지 이번에 뭐 나우 너치라든지 좀 이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편하게 원래 쓰던 대로 썼는데 AI가 좀 더 다양한 제안을 해주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네, 이런 기능들이 확실히 좀 더 개선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하고 울트라하고 좀 급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저도 주변에서 야 내가 전작 기본하고 플러스 쓰고 있는데 이번에 뭐가 좋아졌어? 뭐 때문에 바꿔야 돼? 라고 하면은 선뜻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울트라는 전작에서 넘어오고 딱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만큼 개선점이 정말 많고 힘을 진짜 많이 준 게 느껴져서 정말 이번에 S26 메인은 확실히 울트라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번에 새로운 갤럭시 S26 시리즈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새로운 갤럭시 S26 남들보다 품격 있게 쓸 수 있도록 초기 설정 및 꿀팁, 그리고 경쟁사인 아이폰과도 비교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다 담아 드릴 테니까 댓글로 궁금한 내용들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품의 핵심과 남들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 처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